Good morning. 저는 지금 여기가 서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우리가 흔히 밴쿠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Great Vancouver, 광역 밴쿠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광역 밴쿠버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기도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 밴쿠버 안에는 14개인가 하는 그 시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리입니다. 이 도시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이곳 서리는 그 인도 사람들이 특별히 또 좀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서리 중에서도 화이트락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리인데 화이트락 사람들은 자기는 서리 사람이라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따지면은 분당도 성남시죠. 성남시 분당구니까. 그런데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살아 그렇게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분당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리인데 그 화이트락은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서리에 살면서도 서리에 산다고 얘기를 잘 안 하고 화이트락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 화이트락은 아닙니다. 이게 동네마다 이게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서 여기는 그 서리 중에서도 그래도 좀 동네가 좀 비싼 동네인 것처럼 보이죠?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 사람들이 그 서리 지역에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라디오 방송을 틀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라디오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은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이게 인도 방송 아니에요? 이런 거는? 워낙 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인도 방송도 있고 중국어로 하는 방송도 있고 이것도 영어 방송은 아닌데 이것도 인도 방송 같죠. 지금 제가 FM 채널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영어 방송 같고, 이거는 영어 방송 같고, 이건 94.5, 그러니까 가장 트렌디한 팝송을 들려주는 채널입니다. 어쨌든 이게 보면은요, 확실히 여기가 이제 다민족 국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어 방송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한국어 방송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라디오로 방송을 안 듣고 어떻게 됐지?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도 와이파이 그 다음에 뭐 LTE 이런 거 다 되니까 바로 한국에서 방송되는 거를 직접 앱으로 듣죠. 그러니까 한국은 라디오 채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 같은 데는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라든가. 여기 보면 여기 인도 사람잖아요.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가 캐나다인가? 할 정도. 저는요 1980년도에 제가 배낭여행 갔을 때 83년도쯤 되나 보다. 저는 그 프랑스에 이렇게 딱 파리 가면은요 전부 다 막 길거리에 막 동벌르누주 하는 그 샹송 나오고 막 분위기 있고 전부 다 막 백인들이 샬랄레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웬걸? 아유 뭐 그죠. 프랑스 파리 같은 데도 가면 대도시에 가면은 그 예전에 그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에 많잖아요, 브로커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대도시에 가면은
백인들보다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도 그렇지 않나요? 서울의 특징하고 지방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서울 예를 들어서 대치동하고 대치동 반포동 이런 데 하고 뭐 지방의 뭐 안동 같은 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대치동 같은 데 보면은 어쨌든 그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잖아요. 반포 이쪽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죠.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서울은 또 아무래도 잡들이 많으니까 그 전국구죠. 전국구. 그러니까 그 부자 동네 사람들도 전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 살고 또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들이 많으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 그러면은 제일 부자도 서울에 제일 많고 제일 가난한 사람도 사실 서울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뭐 안동 그다음에 뭐 약간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고 좀 전형적인 전통적인 도시에 가면 다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도 뭐 토론토나 밴쿠버 이렇게 대도시에 가면은 백인들이 사는 것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정말 인종 전시장 같이 다운타운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다운타운 쪽에 가면은 이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다운타운에 그 높은 빌딩들 주거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강남 쪽에 보면 주거 지역이 있죠. 요즘은 길이 많이 막히니까 대도시의 주거 지역 뭐 타워팰리스를 비롯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비싸죠. 그런 그 고층 건물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맨하탄에 보면은 센트럴파크 근처에 굉장히 높은 그런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곳이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도 그 동네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터는 주로 다운타운에 있다 보니까 일터에 쫙 몰려서 다운타운에서 일하다가 이제 많은 부자들은 다운타운에 있는 고급 그런 그 아파트 같은 곳에 살던가 아니면은 이제 직장이 끝나면은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다운타운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아주 부자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근무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업타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우리는 산동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시야가 쫙 보이니까 왜 업타운 걸이라고 하는 그 팝송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 아가씨란 얘기죠. 업타운 걸. 그래서 이제 다운타운하고 업타운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대도시하고 중소도시는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시로 갈수록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대도시로 갈수록 잡탕이죠. 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모여서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대도시에 가면은 또 대도시 중에서도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인종 전시장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캐나다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언뜻 옛날엔 그런 생각을 그냥 했다는 거죠. 미국 캐나다 가면 백인들만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웬걸 백인들은 이런 데 잘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외곽에서 살고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밴쿠버만 하더라도 정말 인종 전시장처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는데 그 밴쿠버에 제가 한 14개 정도의 시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도시가. 그래서 도시마다 약간씩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서리 이 지역은 인도 사람들이 특히 많이 사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게 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 지역별로 서리에 있는 은행에 가면은 그 인도어로 일을 봐주는 그런 은행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원들이라든가 뭐 보면 워낙 각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끼리는 자기네 말로 하죠. 물론 영어가 공용어이기는 하지만
자기네 민족끼리는 자기네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리 은행에 가면은 100% 인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코키틀람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많이 살고 있는 동네죠. 포트무디 이런 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는 은행에 가면은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도 한국계 직원들이 꼭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 대도시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들이 꼭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안 하고 살아도 살 정도로 됩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보면은 저 좌우로 좀 보고 가고 있는데 보면은 뭐 확실히 인도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리치몬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인데 리치몬드는 완전히 그 동네는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의 천국이죠. 간판도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 그 동네 가면은 뭐 중국어로 그냥 살만합니다. 도시마다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OSS가 있는 메이플리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백인들의 비중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역시 많이 삽니다. 저기도 보면 지금 인도 청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는 이분도 인도 사람이네. 인도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인도입니까? 캐나다입니까?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지금 차도구나, 차도. 아재 개그. 좀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 사람들은 또 인도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도 옷 입고 전통 의상 입고 살고 그렇게 살아요. 여기 또 중국 사람들이 사는 집은 중국 사람들이 조금 붉은색 계열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색깔도 집 색깔이 조금 붉은 계열에 있는 그런 집들은 중국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사는 집 들어가 보면 그냥 방은 되게 넓은데 뭐 사람 나름이긴 한데요. 이렇게 많이 꾸며놓고 살고 좀 그러진 않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거든요. 자, 필리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필리핀 가정부가 이제 이번에 100명이 왔다 그랬나요?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예전부터 캐나다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필리핀 가정부가 와서 일하는 그래서 방도 여기는 잡니다. 직접. 우리나라는 사실 필리핀 가정부가 있다고 그래서 필리핀 가정부에게 방을 하나 줄 정도의 여분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집들은 아파트에서 가정부 하나 두기가 쉬운가요? 현실적으로 안 돼.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가정부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일을 하는데 그들이 잠자는 가정부는 없다고 그러죠.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경우 그래서 출퇴근을 하는데 여기 캐나다나 이런 곳은 공식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정부로 취업을 해서 캐나다에 와서 사는. 근데 그 조건이 이제 방을 하나 가정부 방을 줘야지 되고 그러니까 급여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저급여가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약간 그렇게 해서 아주 옛날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로 가정부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중동 지역 사우디라든가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뭐 이런 중동 지역 거기는 뭐 거의 집집마다 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죠. 뭐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세계적입니다. 그 필리핀의 가정부 수출은. 그러니까 그건 아주 국가적인 사업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필리핀 가정부가 지금 수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는 뭐 일찌감치부터 필리핀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필리핀 가정부가 여기 와서 가정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다 보니까 또 눈이 맞아서 아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인 남편, 필리핀 와이프, 아내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가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가 되니까 필리핀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미국, 캐나다 이런데 간호사로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해 있는 게 그 가정부.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가정부로 나가 있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필리핀 사람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영어가 되니까. 그거 외에도 그다음에 뭐죠? 배, 크루즈선 이런데 뭐 종업원이라든가 식당 종업원 이런 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도 보면 필리핀 사람들도 꽤 많이 여기에 와 있고 또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은 그 대가족을 이루잖아요. 예. 필리핀 사람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서 돈을 벌면 그거를 이제 필리핀 본국으로 송금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자기의 언니, 뭐 이모, 고모, 동생 또 배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필리핀에는 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러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필리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가 대체로 그렇죠. 동남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동남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집 온 식구들 자기네 그냥 저 처갓집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다 먹여 살린다 뭐 그래서 불만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가족 개념, 그것도 이제 직계 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개념, 뭐 사돈의 팔촌까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서 여기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야외에 피크닉 에어리아 같은 데 가면은 막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그 주말이 되면 특히 이제 또 필리핀이 또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일요일 날 모여서 같이 성당 가고 또 다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놀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 집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삽니다. 그리고 왜 그 아시아권 사람들이 조금 저소득층으로 가면은 막 울긋불긋한 옷, 옷도 옷이 아니라 막 집에 가면은 커튼 같은 거 막 울긋불긋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그런 걸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산다기보다는 그렇게들 많이 살죠. 근데 또 좋은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너그럽습니다. 그냥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백인들 이제 깔끔하게 잘 갖춰놓고 사는 집들 있잖아요. 보기는 되게 좋은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동양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중국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여기 이민 왔을 때만 해도 흑인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흑인들도 꽤 보입니다. 요즘은 흑인들도 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환경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리에서 저쪽 코키틀람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그 미국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 이제 시애틀에서 여기 밴쿠버까지, 밴쿠버는 캐나다의 제2의 도시죠. 캐나다로선 대도시죠. 시애틀은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건너가는데 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미국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 국경까지는 한 3, 40분이면 갑니다. 미국 국경까지는.
가면은 뭐 길 자체가 확 넓어지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 캐나다는 미국에 비하면은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이 밴쿠버 쪽으로 들어오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그 여기저기에 지금 빌딩들을 짓고 있는데 도로는 그렇게 빨리빨리 짓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 상황은 그래서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 그 트래픽 막 길이 막히는 현상이 여기는 오후 한 3, 4시서부터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길 막히는 시간이 되게 러시아워라 그래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토론토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고 거기가 6시면은 밴쿠버는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벽이 일찍 시작되고 왜냐면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토론토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니까 여기는 새벽이 일찍 시작이 됩니다. 밴쿠버 쪽은 사람들이 일찍 잡니다. 저녁 한 6시 되면 저녁 먹고 8시 되면 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밴쿠버 쪽은. 그리고 새벽에 아침 또 6시가 되면 또 막 분주해지고 그럽니다. 아마 토론토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3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전에는 길이 그렇게 막히는 현상이 없었는데 요즘은 길이 꽤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여기가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자동차들도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은 그만큼 확보가 안 되는 상태고 또 도로도 그렇게 막 확장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미국은 어떤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그냥 뻥 뚫린 그런 길부터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은 모든 지역이 다 이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잖아요. 고속도로 쫙 가다 옆으로 조금 삐져나면은 이제 거기는 마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에 비하면은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뭐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 좁은 땅에 그래도 계속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고속도로도 만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참 기특하고 대단한 나라다라고 한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오쌤 국뽕. 국뽕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도치, 자아도치.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 뭐 그런 걸 이제 속어로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뭐 자아도취 되는 거를 자뻑이라네. 자뻑 속어로. 근데 저는 자뻑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갖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국뽕,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 물론 모든 면에 대해서 이유 없이 자부심을 갖는 거는 그거는 뭐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각 나라마다 잘난 점이 있는데 기왕이면 내가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보다 좋은 점만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캐나다에 오면은 또 캐나다는 이런 점이 좋구나. 그래서 좋은 점만 생각하고 저는 여기 일하러 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살아야 된다. 뭐 살아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해서 저는 가서 살 수 있는 입장이니까 저는
어차피 여기에 일하러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에 가 있는 동안은 한국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여름이 무지하게 더웠는데 아직도 덥긴 하지만 우리가 겨울을 또 생각하면 겨울에는 또 그렇게 여름이 그리웠잖아요. 차라리 더운 게 낫다. 겨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해서, 그래 겨울에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걸 원했지,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에는 그래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그렇게 더운 것보단 차라리 추운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자기가 처해진 입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현명한 거지. 여름에는 덥다고 징징대고, 겨울은 춥다고 징징대고, 한국은 이게 나쁘다고 징징대고, 그거 뭐 평생 징징대고 삽니까? 그건 아니지. 아니 그것처럼 미련하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죠. 한국이 다 좋을 수는 없죠. 어떻게 다 좋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좋은 점만 생각한다면 한국도 정말 좋은 점이 많다. 정말 좋은 점이 많다. 제가 한국이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일단 너무나 편리하고, 왜냐하면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니까. 나쁜 점은 뭐예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여유가 없죠, 그죠? 경쟁이 심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모여서 사니까 모든 게 편리하죠. 그 안에는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뭐든지 다 있잖아요. 여기는 땅덩이는 넓은데 인구가 그만큼이 안 되니까 공간이 넓어서 좀 편한 거는 있어요. 여유롭고. 근데 뭐 하나 하려 그러면 엄청 불편합니다. 예. 그럼 뭐 물건값도 비싸고. 왜 그러냐면 유통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송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보관하고 있는 그것도 다 비용 아니에요? 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손님 숫자는 별로 없고. 전 여기 쇼핑센터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래갖고 장사가 되나 싶을 정도로 공간은 넓으니까 잘 차려놓고 널찍널찍한데, 그만큼 쇼핑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다 좋을 수만은 없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기왕이면 좋은 점을 보고 사는 게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왕이면 좋은 점을 보고 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거를 내가 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뭐 선택적으로 거기 가서 산다거나 그런 삶을 살면 되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뭐 부자로 산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물려받은 금수저다라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좋을 수는, 절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수저처럼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적어요.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어떤 것도 다 좋은 건 없다. 어떤 한 가지가 좋으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있다. 불편함이 있고 나쁜 게 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하게 살려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고 좋은 나라인데 그걸 왜 국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우리나라의 나쁜 점만 왜 자꾸 들춰가지고 한국은 이래서 나빠, 한국은 이래서 나빠, 왜 그러고 사냐고요. 그거는 정말 바보같이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우리나라는 이게 뭐 땅덩이가 좁으니까 좀 복잡한 거는 맞지. 그렇지만 이런 게 편리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또 우리가 날씨도 덥고 온갖 세계 각국의 날씨가 전 지구상에 있는 날씨가 다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늘 강대국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눈치도 빠삭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원이니까 교육에 몰빵을 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나쁜 점만 그거는 정말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국뽕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저는 미디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그 각 방송 채널에서도 한국인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뽕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이면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걸 분리를 해보면 히즈 스토리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본래 이게 여기서 히즈는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히즈는 하나님의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히즈.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느님의 이야기가 곧 역사다. 역사의 시작은 예수 탄생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늘 왜곡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는 힘센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글을 쓰는 거니까. 역사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저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안중근이 의사,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거를 당한 일본 사람들에 봐서는 안중근이 적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그거를 객관화가 시킬 수가 있어요? 역사는 그냥 가진 자가, 힘센 자가 자기 중심으로 쓰는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역사 왜곡이다 뭐다. 저는 지금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요즘 뭐 말이 많던데 일본 사람들은 지네 중심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중심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어디 있고 팩트가 어디 있어요? 팩트가 있어도 팩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건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를 했는데 그건 팩트죠.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한 거고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인자가 된 거고 뭐 각각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지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반성을 하라 말아라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이제 뭐 독일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강요해가지고 뭐 하는 게 그거보다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사실 저 1980년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지금은 일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일본이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 볼 정도의 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울 점은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막 겉으로 막 요란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말장난으로 외치고 뭐하고 저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맨날 이런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역사는 그냥 자기네들 관점에서 지 맘대로 쓰는 게 역사예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의 시각에서 그냥 지네 마음대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도 힘센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나라도, 그러니까 국가도 힘센 나라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점점 힘이 세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비극은 뭐냐면, 국가가 부자가 되고 국가가 잘 살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이 부자가 되고 개인이 잘 살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힘세지고 다 좋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뭐하러 돈 벌고 뭐하러 뭐 공부하고 뭐하러 그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늘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너무나 낮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6.25 전쟁으로, 1950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고, 또 K컬처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나라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만큼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사람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태어난 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럴 텐데, 왜 이만큼 먹고 살만한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맨날 쌈박질이나 해대고, 그냥 뭐 이렇게 맨날 부정적이고,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개인적으로도 부자가 되면 뭐하냐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러지 못할 바에는 그 뭐하러 돈 버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늘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진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2007년도에 여기 캐나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코리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랐어요. 뭐 그때도 삼성 있었죠. 삼성, 뭐 현대, 그럼 뭐 일본 제품이냐고 그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너 남한이냐 북한이냐, 사우스 워 노스 이랬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워낙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돼서. 제가 그 캐나다에서 한국이 급격하게 발전됐다라고 그 어떤 그 느꼈던 시점이, 극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시점이 저기 그 강남 스타일 나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물론 그 전에도 쭉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특히 강남 스타일,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다 막 말춤 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약간 온 천지에서 막 말춤 추면서 강남 스타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 하나가 정말, 싸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싸이 이름은 알죠. 그죠? 강남 스타일은 알고. 그때 이후에 굉장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옷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이제 세계적인 옷으로, 모든 거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와 이거 대단한 거. 우리가 아직도 뭐 메이드 인 이탈리 그러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것처럼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대단한 나라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 맞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오늘날 와 이런 그 한국을 만들어 주었다는 게 전 정말 감개무량하거든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 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제발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무슨 뭐랄까 한 맺힌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려고 사는 것처럼 그거 아닌데 공부도 꼭 싸워서 이기려고 공부하고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싸워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고 올림픽도 분노가 내가 금메달을 타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게 뭐 꼭 안세영 선수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투쟁적이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한 맺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민족이 그 한자는 아닐 텐데 그죠? 한국인의 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 맺힌 거. 근데 이제는 조금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삶 자체가 그죠? 그거는 가진 사람부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가진 사람서부터 베풀면서 주변을 좀 살피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경쟁에 너무 치열해서 그런가 아직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왜 그 골프를 재밌게 치지 이기려고 칩니까? 꼭 내기를 해가지고 단 1,000원이라도 따야만 이겨야만. 그러니까 골프를 죽으라 어떻게든 이겨야지 되니까 무조건 이기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지? 미안합니다. 좀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좀 즐겁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그렇게 좀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한번 해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이 밴쿠버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왜 그러지?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래요. 뭐 알고리즘에 뭐 그런 게 있나? 그런가 보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좋고 저기는 저기대로 좋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살자고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약간 오늘은 해가 지금 안 보입니다. 해가 안 보이니까 추워요. 약간 춥습니다. 기온이 지금 한 17, 8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는 12, 3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팔을 입어야 되고 낮에도 해가 안 나면은 춥습니다. 밤에는 뭐 두말하면은 잔소리고. 근데 해가 나면 또 뜨거워요. 더운 게 아니라 뜨겁다고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날씨가 있죠.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1년 내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정도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 비는 그렇게 거세게 오지 않습니다. 보슬보슬 오죠. 직선으로, 사선으로 안 오고 직선으로 옵니다. 주로 맞을만 합니다. 그것도 산성비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후드 머리 모자를 이렇게 확 뒤집어 쓰죠. 그래서 여기 제품들은 다 방수 제품들이 되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는 또 맞을만 합니다. 비가 그렇게 막 거칠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 지역의 나름대로 뭐 특징이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는 학교가 있고 옆에는 공원이고 그런데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잠깐요. 세워두고 다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기. 부자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제일 부자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기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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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